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초록 아지매입니다. 선입견을 버리면 기회가 되는 네트워크 마케팅 제1장 안전해 보이는 곳에서 안전한 곳으로. 일부 사람들은 부자에게 반감을 보입니다. 하긴 신문이나 TV 뉴스에 나오는 부정부패를 보면 돈을 정당하게 버는 사람이 과연 있기는 한 것인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자에게 부정적 선입견이 있으면 부자가 되기 힘듭니다. 분명 정당하게 노력을 기울여 부자가 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들이 누리는 행복을 동경하고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는 바람이 부자가 되고자 하는 동기를 불러일으킵니다. 동기가 없는 곳에는 결과도 없습니다. 1. 돈의 가치를 깨닫다. 학창시절 저는 열심히 노력해서 가고 싶어 하던 외국어 고등학교에 진학했습니다. 실력이 쟁쟁한 친구들이 모인 곳이다 보니 중학교 때처럼 전교 석차가 높게 나올 것이라고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고등학교 시절에 제 성적은 중하위권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느 정도 예상한 일이었고 전국 석차는 최상위권을 유지해서 성적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문제는 다른 곳에서 불거졌습니다. 강남 학군 출신이 많은 학교다 보니 잘 사는 친구들이 꽤 많았던 것입니다. 부족하지도 넘치지도 않는 평범한 가정에서 자란 제게 부자 친구들은 부러움의 대상이었고 그때의 그 느낌은 지금까지도 제 삶에 중요한 동기를 부여해주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저와 친구들은 좋은 옷, 좋은 학용품처럼 작은 것에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대학 시절에는 그것이 좋은 차와 여유 있는 씀씀이로 범위가 더 커졌습니다. 그런데 사회에 나온 이후에는 10억이 넘는 좋은 신혼집, 수입차, 경영자 수업, 유학을 선택할 수 있는 인생 등으로 그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졌습니다. 다행히 이러한 차이가 제게 실망감이나 좌절감을 안겨준 것은 아닙니다. 사실 저는 좋은 차, 좋은 집이 부러웠던 것이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인생이 부러웠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러움은 나쁜 감정으로 흐르지 않았고 오히려 더 열심히 노력해 내 아이에게는 친구들처럼 선택할 수 있는 인생을 선물하고 싶다는 생각이 강렬해졌습니다. 한마디로 저는 아이에게 선택할 수 있는 인생을 선물하기로 선택한 겁니다. 스스로 노력해서 이룬 부로 내 아이에게 생계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인생을 선택할 여력을 만들어주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부자의 의미이자 돈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대기업 중에서도 연봉이 높은 회사를 선택해 입사했고 일할 때도 남과 다른 각오로 임했습니다. 좋은 회사에서 최선을 다해 일하는 것이 부자가 되는 방법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16년 동안의 학창시절 내내 부모님과 선생님도 제게 그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2. 안전해 보이지만 안전하지 않다. 삼성에 입사해 그룹 연수를 받던 시절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원하던 회사에 들어가 마음이 들떠있던 수백 명이 연수원에 모여 성취감과 기대감을 공유하면서 한 달여간 합숙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때 기본 소양 교육과 소속감 및 자부심을 높이는 교육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가슴에 달고 있는 회사 배지가
마치 제 자존감까지 올려주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갓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에게 그 시간은 정말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앞으로의 성공을 약속하는 보정수표를 받은 기분이었습니다. 입사로 들뜬 마음을 간신히 가라앉히고 제가 처음 맡은 업무는 보험 상품을 개발하는 일이었습니다. 보험 상품 개발은 컴퓨터가 아닌 사람이 합니다. 비록 사칙연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계산이지만 대신 아주 많이 반복해야 합니다. 제가 엑셀 프로그램으로 복잡한 수식을 연산해 얻어내야 하는 값은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매달 10만 원씩 모으면 현금리로 30년 뒤 얼마가 될까? 20년 후 1억을 만들려면 지금 몇 퍼센트 금리에 얼마씩 모아야 할까? 보험 상품을 만드는 일을 하다 보니 30년, 40년 후 내가 받는 100만 원은 과연 얼마의 가치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만약 미래의 100만 원이 지금의 10만 원 가치에 불과하다면 지금 내가 한 달에 30만 원씩 내는 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맞을까? 돈이 아까운 건 둘째치고 은퇴 후에는 연금 외에 소득이 없는데 그 정도 금액으로 생활이 가능할까? 보험 상품 개발 업무를 맡으면서 미래의 돈 가치를 이해한 저는 직장에 다니면서 연금으로 노후를 준비한다는 것이 환상일 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지내다가는 아이에게 선택을 선물하기는커녕 오히려 내가 심각한 짐이 될 것이 뻔했습니다. 제가 인사팀에서 근무할 때는 인력 운영 업무를 맡았습니다. 인사에는 인력 운영, 채용, 평가, 급여, 교육, 복지 등의 여러 분야가 있는데 그중 인력 운영은 임원, 부서장 인사와 부서 배치, 발령, 그리고 희망퇴직 같은 업무를 담당합니다. 직장 생활만으로는 미래가 불안하다는 생각을 하던 제가 인사팀에서 일하게 된 것이 문제였을까요? 회사에서 이해관계 아래에서 개인의 인생이 얼마나 위태로운지 낱낱이 지켜보면서 저는 직장인의 불안한 미래에 더 이상 제 인생을 맡길 수가 없었습니다. 회사 생활을 열심히 한 직원이 임원, 부서장이 되지는 않는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20년 넘게 회사에 모든 걸 바친 선배들이 아이들이 중고등학생이라 한창 돈이 들어가는 시기에 희망퇴직을 권고받고 대책도 없이 회사에서 나가기도 합니다. 그런 것을 보며 제가 회사에서 안정적인 미래를 꿈꾸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임원 부서장 선발은 개인의 능력이나 성실함보다 회사의 이해관계가 기준이었고 희망퇴직을 권고받은 부장이 동료들이 인정하는 훌륭하고 실력 있는 사람인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회사 생활 말고는 해본 것이 없는 상태로 회사 밖으로 밀려나 노후를 맞는 일만큼은 정말 피하고 싶었습니다. 휴일 근무와 새벽까지 하는 야근은 물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인터넷 한번 열어볼 여유도 없이 열심히 일했지만 어느 순간 저는 회사라는 조직을 신뢰할 수 없었습니다. 회사는 어디까지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조직이고 회사의 개인의 인생이나 경제 플랜을 책임질 의무는 없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은퇴 후의 인생은 고사하고 회사에 다니는 동안에도 개인의 노력이나 실력을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없다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는 다른 대기업과 외국계 기업의 문화를 두루 확인해 볼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삼성의 인사 시스템과 조직 문화가 국내 기업 중 최상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다른 기업은 더 열악할 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직은 제게 대안이 아니었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연봉 1억의 삼성면에다 회사에서 잘 나가는 인사팀 직원이었지만 실상 저는 은퇴 이후의 삶이 안전하지 않고 직장 생활 자체도 안전하지 않은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그나마의 직장 생활마저도 사고로 다치거나 병에 걸리지 않을 때까지만 유효한 것이었습니다. 3. 뜻밖의 대안. 어느 날 저는 아내에게 뜻밖의 부탁을 받았습니다. 평소 아내는 화장품을 백화점에서 구입했는데 대신 아는 언니에게 새로운 화장품을 권유받아 서는 중이었습니다. 쇼핑몰을 운영했던 그분이 화장품을 취급하기에 호기심 반 의리 반으로 제품을 써본 겁니다. 그런데 제품이 백화점에서 판매하는 것보다 저렴하고 피부까지 좋아져 아내는 상당히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피부가 예민한 저 역시 같은 회사 제품인 비누와 샴푸를 쓰면서 트러블이나 가려움이 줄어들어 만족하며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부탁이란 자기도 그 언니처럼 사업을 해보고 싶은데 혹시 위험한 일은 아닌지 알아봐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아이를 출산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은 아내가 돈을 벌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은 출퇴근하지 않아도 시작할 수 있다고 하니 위험한 일이 아니면 한번 해보고 싶다는 게 얘기였습니다. 큰 욕심은 없고 한 달에 50만 원씩이라도 벌어 기저귀 값이라도 보태고 싶다는 아내의 부탁에 저는 알아봐 주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큰 돈을 벌기 위해 시작한 것도 아니고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함께 뛰어들 각오로 시작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투자금도 없고 출퇴근하지 않고도 한 달 50만 원의 추가 소득을 벌 수 있다면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사업을 알아보기 시작한 겁니다. 4. 첫 만남과 100만 안티글. 무언가에 관심이 생긴 사람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인터넷 검색입니다. 예전에는 지인에게 물어보는 것이 첫 번째였지만 이제 그것은 두 번째로 밀려났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네트워크 마케팅과의 첫 만남도 역시 검색을 통해서였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당장 인터넷에 접속해 네트워크 마케팅을 검색한다면 아마 수많은 안티 다단계 카페의 글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그중 압도적으로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은 온갖 피해 사례와 악감정이 뒤섞인 댓글입니다. 그것을 읽다 보면 도저히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면 안 되겠다 싶습니다. 사업 설명을 들어본 적도 없는 제가 온갖 안티글을 보고도 아내의 사업 시작을 반대하지 않은 것이 신기하지 않나요? 그건 눈에 띄는 몇 가지 객관적인 정보 때문이었습니다. 그 정보는 회사의 국제신용등급, 해외 증시에 상장한 내역, 공정거래위원회
공식 자료 등입니다. 감정적 비난, 비논리적인 악담, 주관적인 피해 경험으로 도배된 안티글은 그 진위를 확인할 수 없었지만 객관적인 정보는 공신력 있는 경로를 통해 제가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당시 제가 안티글에 설득당해 아내에게 절대 이 사업을 하면 안 돼 라고 말하지 않은 것이 천만다행입니다. 우리 부부가 회사에서 보내주는 싱가포르 여행 프로모션에 참가했을 때의 일입니다. 여행 중에 어떤 장소를 찾기 위해 검색을 하던 우리는 어느 다단계 회사에 싱가포르 여행을 보내주는 프로모션이 있다던데 확인해보니 다 거짓말이더라 라는 글을 보았습니다. 이미 나흘째 싱가포르에 머물며 남은 일정 중에 가볼 만한 곳을 찾던 우리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갑자기 어느 힙합 가수가 멀쩡히 졸업한 학교를 네티즌들이 졸업하지 않았다며 집단으로 모함한 사건이 생각났습니다. 그 사건은 끝내 법정 공방으로 이어졌고 일부 네티즌이 구속당하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그런 일이 여기에서도 일어나고 있구나 싶어 새삼 놀라웠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런 안티글을 사실로 믿고 사업 검토를 중단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인터넷에 글을 쓰지 않습니다. 안티글을 쓰는 사람 중에 네트워크 마케팅을 제대로 이해하는 전문가가 과연 있을까요? 그들은 바둑을 두는 사람들 곁에서 훈수를 두거나 TV로 축구 중계를 보며 선수들을 욕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훈수를 두는 것도 편안히 앉아 열심히 뛰는 선수들을 욕하는 것도 각자 자유의사입니다. 그들은 그 말에 책임질 필요가 없습니다. 안티글 때문에 사업을 시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남의 얘기에 마음이 흔들린 사람의 책임입니다. 사업을 검토할 때는 근거 없는 주장이나 주관적 피해 경험 대신 객관적으로 검증이 가능한 정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물론 긍정적인 내용만 듣고 사업을 시작해서도 안 됩니다. 이미 국내에 2,000개 이상의 불법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가 판을 치는 시기에 사업을 권유한 사람들의 말만 믿고 사업을 결정하는 것 또한 어리석은 일입니다. 긍정적인 내용이든 부정적인 내용이든 객관적인 정보를 찾아 스스로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현명한 방법입니다. 기회를 찾는 것도 위험을 회피하는 것도 몇 가지 정보를 확인하는 작은 신중함만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5. 내가 잘하는 한 가지를 믿어보자. 제 경우 보험회사에서 상품을 개발하는 업무와 수십억, 수백억에 이르는 대기업의 연간 보험을 컨설팅해 본 경험으로 신용 등급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었습니다. 신용 등급은 기업 운영의 세부적 객관적인 정보로 결정하는 지표입니다. 특히 신뢰할 수 있는 신용평가 회사가 결정한 신용 등급은 어떤 기업을 가장 포괄적으로 증빙하는 자료입니다. 제가 궁금해한 회사의 긍정적인 정보 중 하나가 회사의 신용 등급이었고 저는 그것을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모든 정보를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정보가 사실이라면
나머지 정보의 신뢰성도 가늠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확인이라는 게 그리 간단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해당 신용등급평가회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등급을 검색하려 하자 법인 회원만 조회가 가능하고 개인 자격으로는 등급을 조회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수소문 끝에 자산운용부서에 근무하는 직장 동료에게 부탁한 저는 해당 신용평가 회사는 신뢰할 수 있는 세계 상위 신용평가 회사이며 당신이 문의한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는 최고 등급을 받은 것이 맞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객관적인 정보를 직접 확인하는 일입니다. 지인에게 의견을 물어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인에게 이런 사업에 관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으면 어떤 대답이 나올까요? 특히 배우자에게 물었을 때 진지하고 성의 있는 대답이 나올까요? 저는 사업을 하면서 아내에게 사업 이야기를 듣고 객관적인 피드백을 주려고 노력하는 남편이 별로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개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반대하거나 주변 사람이 사업을 그만둔 사례를 얘기하며 걱정합니다. 문제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주관적인 의견을 듣고 사업을 아예 검토조차 하지 않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기회라고 느꼈다면 책임감 없는 조언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스스로 객관적인 정보를 찾아 확인하고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반복해서 확인하고 확신하다. 일단 신뢰할 수 있는 회사라는 것을 확인하고 사업에 관심이 생긴 저는 좀 더 구체적인 행동에 나섰습니다. 사업 설명 강의와 성공 스토리, 제품 강의 등을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들으며 적극적으로 사업을 알아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히 사업 개념을 다시 들여다보고 성공한 사람들이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어떤 태도로 사업에 임했는지 주의 깊게 공부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저는 야근과 휴일 근무가 잦은 부서에서 근무한 터라 출퇴근 시간 외에는 딱히 시간을 낼 수 없어서 출퇴근길에 동영상 강의를 들었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조직을 구축하는 일입니다. 조직을 구축하면 그것이 내 자산이 되어 권리소득을 만들어줍니다. 그 권리소득은 직장생활이나 자영업으로는 벌 수 없는 많은 돈도 벌게 해주고 무엇보다 노후를 보장해줍니다. 여기까지 이해하고 나니 점점 더 호감이 갔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하면 사람들은 뉴스에 나온 불법 다단계 회사를 떠올리며 무언가를 강요하거나 쇠뇌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저처럼 책이나 강의를 통해 스스로 사업 구조를 이해한 뒤 사업을 하기로 결정합니다. 사업 비전을 이해하면 도전해 볼 만한 일입니다. 투자금도 필요 없고 투잡으로 시작할 수도 있어서 하지 않을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7. 먼 미래의 일로 괜찮네. 아내가 사업을 시작한 뒤 저는 투잡으로 사업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주말에 아내와 함께 사람들을 만나 사업을 권유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평일에는 계속되는 야근으로 회사 업무 외에 다른 사람을 만날 시간이 없었지만 출퇴근길에 강의를 듣고 책 읽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출퇴근길의 쪽잠과 휴일의 휴식을 포기하는 게 아쉽기는 했지만 대신 미래를 위해 준비한다는 사실에 뿌듯했습니다. 이러다 돈을 많이 벌면 회사를 그만둬도 되겠네 라는 허무한 상상도 했습니다. 어쩌면 안정된 수입원을 확보한 다음 회사를 그만두는 것이 모든 직장인의 꿈일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자영업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렇지만 회사를 다니기 싫어서 운영하던 가게를 접고 싶어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선택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투자금 없이 투잡으로 시작할 수 있지만 결코 쉽게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물론 자본과 경험이 없는 사람이라면 일반적인 사업체를 시작하는 것보다 네트워크 마케팅 하는 것이 훨씬 더 성공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직장 생활이나 자영업만 해온 사람이 갑자기 사업가로서의 자질을 갖춰 단시간에 성공하기는 어렵습니다. 소비자와 사업자 네트워크를 아직 구축하지 못한 상태에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본업으로 선택하려면 단시간에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각오가 필요합니다. 냉정한 판단과 철저한 준비 없이 섣불리 모든 경제활동을 그만두고 네트워크 마케팅에 뛰어들 경우 설령 사업 비전을 이해할지라도 경제적인 이유로 사업을 계속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8. 본업으로 결단하고 다이아몬드가 되다. 처음에 우리 부부의 목표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4, 5년간 해서 팀과 소득을 탄탄하게 다져놓고 제가 회사를 그만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진행하면서 네트워크 마케팅의 권리소득이 점점 쌓이자 저는 4, 5년까지 기다릴 것 없이 본업으로 사업을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돈도 인맥도 아닌 오롯이 노력이 쌓이는 일이라는 판단을 내린 저는 배수진을 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투잡 1년 만에 전업으로 네트워크 마케팅에 뛰어들었고 제가 회사를 그만둘 때 우리 부부의 목표는 1년 안에 다이아몬드 직급 달성하기였습니다. 배수진을 치고 뛰어든 만큼 저는 사업에 완전히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목표로 한 기한보다 훨씬 빠른 5개월 만에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그 5개월 동안 저는 1원도 투자하지 않았고 또 대단한 인맥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어차피 네트워크 마케팅은 돈이나 인맥으로 성공하는 일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목표로 한 다이아몬드 직급 달성을 위해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사업의 기회를 전달했을 뿐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출퇴근 시간을 지켜야 하는 것도 아니고 상사가 업무를 지시하지도 않는 그야말로 내 사업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모든 노력을 쏟아부을 때 어떠한 제한도 없이 빠르게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똑같은 회사에서 똑같은 사업을 하더라도 목표가 불확실하고 노력이 충분하지 않으면 기약 없는 제자리 걸음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9. 자만심을 버리고 시간을 절약하다. 퇴직을 앞두고 인수인계를 하는 동안 제 머릿속은 온통 내 사업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이끌어갈까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투잡을 하는 동안 저는 이미 몇몇 팀을 구축했고
300만 원 정도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벌고 있었습니다. 결국 네트워크 마케팅을 본업으로 시작한 저는 사업을 크게 키우겠다는 열정으로 나만의 시스템을 구상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회사의 보상 구조도 엑셀로 깔끔하게 정리했고 제품 자료도 틈틈이 만들었습니다. 기존 사업자에게 부족한 부분을 뛰어난 사업가인 내가 보완해서 보다 효과적으로 사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되돌아보면 사업의 시어자도 몰랐던 제가 어찌 그리 오만할 수 있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사업자와 소비자가 함께하는 대규모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화려한 공연과 함께 제품 및 사업 스토리를 공유하는 쇼 형태의 행사였는데 그 구성과 진행 효과가 굉장했습니다. 삼성에서도 그 정도 규모의 행사를 여러 번 본 적이 있는 저는 당연히 본사에서 진행하는 행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무대에 나온 어떤 분을 가리키며 설명을 해주더군요. 그분이 우리의 상위 그룹장이고 행사는 그 상위 그룹에서 주최하는 시스템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저는 마치 뒤통수를 후려맞은 듯 번쩍하고 정신이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시스템과 선배 사업자들이 이미 만들어 놓은 시스템은 급이 달랐습니다. 제가 퇴직을 앞두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준비하는 내내 생각한 기존 사업자들의 부족함이란 건 애초에 없었습니다. 부족한 건 오직 저 자신뿐이었습니다. 이걸 깨달으며 저는 선배 사업자들이 만들어준 시스템에서 전적으로 배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지금도 이것이 사업을 하면서 제가 가장 잘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칫하면 자만심에 젖어 나만의 시행착오를 확인하는데 소중한 시간을 낭비할 뻔했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을 시작하려 하신다면 자만심을 버리고 선배 사업자의 경험을 존중해 시행착오와 시간 낭비를 최소한으로 줄이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10. 미처 알지 못했던 팀워크의 든든함. 회사를 그만두는 제 심정이 마냥 희망에 차 있었을까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충분히 이해하고 뛰어들기로 결심했지만 삼성이라는 간판과 매달 나오는 많은 월급을 버리고 사업을 시작하려니 조금 두려웠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비장하게 결심했습니다. 이 한 몸 네트워크 마케팅에 바쳐서 우리 가족이 미래를 준비해야지. 퇴직을 하자마자 저는 곧바로 회사의 교육 시스템에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운영하는 모든 강의를 듣다 보니 2달 동안 무려 300개 이상의 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평범한 사람이 오직 노력만으로 성공한 방법, 객관적인 조건이 좋았지만 안일한 사업 전개로 시행착오를 겪은 사업자의 스토리를 들으며 다시 한번 심기일전해 드디어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는 몰랐지만 저는 금세 이 사업이 혼자서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한 몸을 바친다는 비장한 각오가 무색하게도 저는 긍정적이고 열정적인 조직 문화 속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일할 수 있었습니다. 스폰서, 파트너, 내 팀, 우리 그룹. 네트워크 마케팅은 사업을 안내해준 스폰서, 그리고 제가 사업을 전달한 파트너가
팀을 이루어 함께 배우며 서로의 부족함을 메워주는 사업입니다. 사업을 처음 하면서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는 없었지만 비슷한 상황을 이미 경험한 선배들의 조언으로 저는 시행착오를 대폭 줄였습니다. 더불어 제 파트너들에 대한 책임감으로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렇게 목표가 같은 사람들과 함께 긍정적인 에너지에 둘러싸여 열심히 일하다 보니 직장 생활을 할 때 느껴보지 못한 동료의식과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무엇보다 그룹의 조직 시스템이 사업 과정을 체계적으로 후원해 준다는 점이 제가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하는 일반적인 사업과 달랐습니다. 그저 제 사업만 열심히 하면 되었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평범한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이유는 개인의 능력을 뛰어넘는 지원 시스템이 갖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자는 시스템을 활용해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면서 성공자의 길을 걷습니다. 또한 계속되는 트레이닝 덕분에 리더의 자질이 없던 사람도 리더로 거듭납니다. 감사합니다.